공부해서 꿈을 찾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이제는 안 들고, 진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가 돌봐야 하니까.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제가 지금 일을 두세 개를 하고 있거든요. 케어를 제대로 못 해드리는 부분, 그 정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케어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케어러 또는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 혼자 가족을 보살피는 당찬 주인공 본 적 있으시죠? 드라마에서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간병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는 밝고 씩씩한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비춰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 속 이들이 말하는 진짜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엄마랑 그리고 언니,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조카 2명 하고 저 포함해서 7명.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뭔가 내가 가족들을 이제 도울 수 있다는 거에서 좀 뿌듯한 것도 있지만 힘든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영케어러들 역시 아픈 가족을 밤낮 없이 돌보는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습니다. 돌봐야 할 대상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짜 큰 문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부작용들이 몹시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성장과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신체적인 피로는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한 5시쯤에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청소하고 집안일 돕고, 남동생이 학교 끝나고 오면은 밥 차려주고, 한 7시, 8시 되면 이제 학원 갔다가 10시에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조카들 봐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언제 자요? 저 12시나 1시 때쯤. 몇 시에요? 새벽 6시 반. 또한 이 시기의 심리 불안은 사회적 인격 형성에 중요한 학업, 또래 친구들과의 시간보다 가족을 돌보는 일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죠. 이처럼 돌봄의 여파는 영케어러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기간 때나 중요한 자격증 같은 거 따야 될 때, 솔직히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친구랑 같이 놀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못 노니까 전날 놀았던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거? 저 간호사랑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면 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아플 때 굳이 병원 안 가고 제가 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아동들은 양육자분들에게서 보호를 받는 입장인데 이 친구들은 양육자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다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히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은 학교 갔다가 오면은 부모님들을 돌보고 있는 그게 이제 전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여유도 없고 이제 부모님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욕구를 그냥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아동들을 많이 봐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때문에 영케어러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보면서도 스스로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줄 제도적 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스위스 영케어러 연구 권위자 아그네스 로이 박사는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에 따라 국가별 수준을 7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의 분류법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영케어러 정책이 완비된 1단계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영케어러 정책이 마련된 2단계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정책 준비 단계인 3, 4단계에는 호주, 스웨덴, 독일 등이 속해 있고, 문제 인식 단계인 5, 6단계에는 미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케어러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경각심이 없다고 평가받는 7단계, 무반응 국가에 속하죠. 대체 대한민국의 영케어러 제도와 인식은 어느 정도이길래 최저 단계로 평가받았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국내에 영케어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미비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전국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총 43,83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1.6%만이 스스로가 영케어러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 수준에 있는 타 국가들의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 인구의 5%에서 8% 정도가 영케어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타 국가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산출해낸 1.6%라는 수치와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나 봤더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3,000여 명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표본이 아니라 학교, 청소년 기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된 온라인 링크의 접속자와 설문조사 전문업체의 온라인 패널들로 구성된 인원이었습니다. 즉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이 조사의 설정값 자체가 정교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 지표가 없으니 관련 법률이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에서는 영케어러 지원과 관련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아직 이후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법률의 미비는 영케어러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격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 같은 거 받고 엄마가 이제 조금씩 카운터 보는 일 정도 하고 있어요. 거의 수급비로 생활을 하시는, 한정된 수급비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생활비랑 의료비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동들 학습비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지금 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최대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아동은 플러스 알파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아동이 그래서 배우고 싶은 열망도 있고 의지도 있고 너무너무 있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영국은 2014년부터 아동 및 가족법을 도입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역 내 영케어러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통해 영케어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 제공하고 있죠. 또한 정부와 협력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기관 안내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민간단체들의 활약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고현에서는 2005년부터 영케어러를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고, 사이타마현에서는 2021년부터 영케어러 지원 규정이 반영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움직임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로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케어러 일상지원 서비스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지난 8월엔 서울시가 가족 돌봄 청년 전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이 영케어러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서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돌봄 청년이냐,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이냐, 이들을 부르는 정의 또한 용어 또한 다양하고 그 연령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1순위인데 그 대상자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나는 하루빨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조사 발굴 그리고 지원 연계까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케어러 혹은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생소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복지 현장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들도, 심지어는 영케어러 스스로도 영케어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돌봄 역할이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상화되어 있어서 스스로도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으로서 이런 지원의 대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돌봄을 좀 가족이나 개인의 역할로 둘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무로서 돌봄을 인정하고 개인들도 제도들이 조금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에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효자들, 이제는 이들을 칭찬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